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자, 문다혜 교통사고, 음주운전사고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늘이 준 기회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뭐 크게 벌이기 어렵잖아요. 뭔가 이렇게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게 뭐 계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되죠. 갑자기 막 문재인을 향해서 막 수사 막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면요. 국민들이 호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호응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솔직히. 그렇게 하면은 역풍이 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꼬투리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누구도 그 반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작은 꼬투리가 필요한데 이 문다혜가 그걸 만들어 준 겁니다. 음주운전 사고인데 그 음주운전 사고 정황을 보게 되면은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혼한 상태인데 뭐 남자 둘과 술을 마셨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리고 그 문다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국민들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뉴스도 많이 나갔고요. 이런 때 문재인 집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드디어. 옛날보다도 훨씬 상황이 좋아졌다. 조건이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때 말이죠. 그 문을 비집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집안을 완전히 그냥 해부해야 됩니다. 이런 기회는 다시 오기 힘들 거요. 국회에 누구가 한 명 이렇게 툭 던진다 해서 그게 이슈화 되는 게 아닙니다. 김민전 의원이 뭐 그렇게 해봤잖아요. 문재인에 대해서 김정수 여사라든가 상김 여사 특검을 하자고 주장했잖아요. 그거 한 번 하고 끝이잖아 그냥. 뉴스를 더 이상 만들지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 김문다의 지금 이 뉴스는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지금도. 10대, 20대, 30대들은 이 뉴스를 지금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여기는 엄청난 어떤 그런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과거 이런 언급이 있죠. 2018년 재임 시절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 중에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 강력히 처벌해야 된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로 다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요즘 이 딸의 이 음주 사고 때문에요. 문이 요즘 조금 이렇게 기가 죽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요. 설치고 있을 텐데 요즘 이렇게 약간 몸을 수그리고 있죠. 자, 재범 가능성도 높아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교육 시간을 늘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아주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뭐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도 이제 자기 딸이 이런 짓을 이제 저지른 겁니다. 캐스프라고 하는 소형차죠, 소형차. 원래는 문재인이 차인데 이거를 이제 딸에게 이제 양도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캐스프 차 자체가 문재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차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문의 요구에 충족하는 그런 차를 한 대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군요. 차는 뭐 보기는 뭐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전기로 이제 가기도 하고요. 휘발유로도 가기도 하는데 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 0.8이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데 완전 뭐 그냥 인사불성이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런데 이 인사불성의 이면에는 술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술 때문에. 그런데 검사를요, 이 음주운전 측정만 했지 가장 중요한 검사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마약 검사인데요. 그 사고가 일어난 장소가 그 이태원이잖아요. 거기는 그 좀 수상한 지역 아닙니까? 뭐 마약도 그렇고 거기는 또 이 게이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적 어떤 그런 장소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하기가 제일 쉬운 우리나라에서 제일 쉬운 데가 거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조사라든가 심청 취재가 아직 안 나왔어요. 저는 이거 수상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MZ들 젊은 친구들은 벌써 그런 것을 의심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게 경찰이 그것을 당연히 요구를 하고 조사를 해야 될 텐데 아직 미진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마약 관련해서는 조사를 하려고 했다 그러네요. 그런데 본인이 그걸 거부했다. 마약 검사는요. 문재인 때 마약 검사를 할 때는 본인이 하지 않으면 검사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라는 정말 개 같은 법이 있습니다. 뭐 세상에 그런 법이 있습니까? 음주운전은 강제로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안 된다? 마약이 더 위험하잖아요. 이게 더 사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국가를 이렇게 좀먹는 그런 암세포 같은 건데 그거를 강제로 수사할 수 없다, 조사할 수 없다, 검사할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아무튼요. 자, 이 뭐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그 정도 놔두고요. 지금 현재 문다에 관련해서 나와 있는 뉴스를 이제 쭉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 집안의 일부 이야기가 되겠죠. 전모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본인들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문다의 논란을 한번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캐스퍼 소형차를 타고 음주운전을 했다. 경차죠, 경차. 소형차라기보다는요. 그리고 이혼을 했다. 위장이혼했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남편 서창호, 서씨로 보통 우리 언론에서 언급해 줍니다만 얼굴 없는 인물이죠. 그 어떤 얼굴도 나타나지 않았더라고요. 그건 이상하다니까. 이 서창호라는 친구가 양산에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거기서도 뭔가 사진 찍힌 게 없다라면 그거 너무도 이상한 일이죠. 그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궁금증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문다혜가 고졸자로 보기가 힘든 중퇴자거든요. 고졸이 아니고 고등학교 중퇴자인데 대학을 또 나왔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일본의 극우 대학이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극우라기보다는 우익 대학이겠죠. 그 대학을 나왔는데 그럼 고등학교는 어떤 식으로 학위를 마쳤는지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지금 입증된 게 없습니다. 이 관련된 논란들이 지금 재조명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는 현재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다라는 이런 기사가 지금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자, 사고 경위는 일단 제가 생략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집안 내력입니다. 내력. 문다혜는요, 일본의 고쿠사칸 대학이라고 여기를 나왔습니다. 고쿠사칸 대학. 이 대학 자체가요, 우리에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고쿠시칸 대학입니다. 고쿠시칸 대학. 국사관 대학. 한자로 돌리면은 국사관 대학이 되는데요. 사립되고요. 1917년에 개교했습니다. 대학으로 성격한 것은 1920년, 약 100년이 넘은 학교고요. 학부생이 12,398명, 꽤 큰 학교죠. 이 학교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일본 도쿄 세타가야구에 본부를 두고 있고요. 4개 캠퍼스, 7개 단과대학 학부죠. 그리고 10개 연구과를 가지는 일본의 사립대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쿄의 사립대학군인 대동아 제국의 일원입니다. 오래전부터 아시아의 역사 연구와 지리 그리고 체육 관련 분야 학부가 강세고요. 실제로 일본의 많은 금메달리스트 선수들이 여기서 배출됐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요, 우리에게는 극우 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교과에 보면요, 그런 것이 잘 나타나 있다 그러네요. 그리고 특별히 언급할 것은 뭐 많이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이 대학을 소개하는 게 지금 주목적이 아니니까요. 자, 이 고쿠시칸 대학, 여기를 졸업했다. 그렇지만 본인들 입으로 말이죠. 이 대학을 어떤 식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졸업했는지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력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실제 학력은요. 그리고 문의 그 딸 문다혜는요, 부산 외국어 고등학교에 재학하다가 자퇴했죠, 자퇴. 그런데 고쿠시칸 대학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극우 성향으로 알려져 있고, 문재인 정부의 반일 정책과 상충되는 행보라는 그 지적을 받고 있죠. 그 모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그때요. 문다혜는 문재인이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선거운동 중 마지막 유세 때 깜짝 등장하는 그 사진은 많이 공개되고 있죠. 활짝 웃으면서 문다혜가 이제 꽃다발을 들고 있는 그건데요. 그때 비로소 얼굴이 이제 많이 알려졌죠. 이후에 2018년 1월 2일 정의당 이정미 전 대표와 함께하는 영화 1987 1987 단체 관람 행사에 참석하면서요. 놀랍게도 아버지가 민주당인데 그 정의당에 입당한 사실이 이제 외부에 알려집니다. 이 문다혜의 정의당 입당은 아버지 문재인의 정치적 노선과는 다른 행보로 평가되었고요. 당시 청와대 측은 딸의 정치적 선택을 존중한다.
그리고 딸의 입당은 독립적인 정치적 선택으로 이렇게 이야기되면서 그냥 유야무야 됐었죠. 하나도 이렇게 그 과정이 드러나 있는 게 없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갑툭튀로 딸과 아버지가 딸과 엄마가 이런 관계가 이상한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는 게 없어요. 아직은. 자, 2018년 7월 문재인이 대통령 자격으로 인도를 방문하는 자리였어요. 문다혜가 한국에서 요가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요가 강사라고는 해도요. 요가 강사 관련한 그런 사진이라든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기록이 잘 없어요. 사실은. 자, 이후에 문다혜는요. 같은 해 태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발칵 나라 안을 뒤집어 놨죠. 현직 대통령이 이 아버지인데 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갔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다혜는 태국에 거주하면서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에서 갤러리와 요가 업체를 운영하는 등 한국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었죠. 그러나 문다혜는요, 코로나19로 인해 실제로 운영하지는 못했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도 뭔가 이렇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요가 강사라고 하면 요가복 입은 이런 모습들이 사진이 많이 공개가 되어야 되는데 거의 없다. 제가 못 찾은 것인지도 모르지만 거의 제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자, 그러나 문다혜는요, 자,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했던 말과는 다른 어떤 그런 흔적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언론의 과도한 사생활 취재에 대해 매우 이제 불쾌감을 표명하면서요, 언론과는 계속해서, 일정한 장방을 치고 살았죠. 자, 이후에 문다혜의 남편 서창호가 타이 이스타 젯에 이제 취업하면서 특혜 의혹을 받았고요. 곽상도 전 의원은 문다혜의 남편이 항공 관련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태국의 타이 이스타젯에 특혜로 취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요. 이로 인해 문다혜 가족의 해외 이주와 관련된 감사 청구가 옛날에 이제 이루어졌었습니다. 또한 내부자 폭로에 의해 가지고 문다혜의 남편 서 씨가 타이 이스타젯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했다. 전무죠. 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특혜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경력이 전무했음에도 없었음에도 고위직에 임명된 점에서 문재인의 사위라는 배경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당연히 의혹을 이제 품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때 말이죠. 문재인의 감사원은 이 사건이 사적 영역이라고 하면서요.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지었고요. 수사도 뭐 이루어진 게 없죠. 그 당시에는. 자, 현재 말이죠. 2021년 문다혜와 서창호가 이혼했다는 소식이 그 후에 이제 전해지는 것이 요즘 와서 이제 많이 언급되고 있죠. 요것 또한요, 그 당시에도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되었습니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문다혜의 이혼 사실을 보도했고요. 이혼이 정치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특히 2022년 1년 뒤죠. 김광일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저희 취재진이 정부 고위 당직자들에게 크로스 체킹한 결과 문다혜 씨가 이혼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중앙일보에서도 검수완박에 대한 기사 중에 문다혜 부부의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도한 바 있고요. 그러나 일부는 위장 이혼 의혹을 또 제기했습니다. 저게 진짜 이혼일까? 그 당시 이제 거론된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거액 대출 수천억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액 대출의 그 사위 전사위죠. 서창호가 연루가 되어 있다. 어떤 범인이다. 뭐 이런 어떤 주장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 자, 어쨌거나 이혼 직후에 문다혜 남친, 문다혜 재혼과 같은 자극적인 키워드가 인터넷에서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진행을 했던 그 김용호 씨 지금 고인이 됐죠. 김용호 유튜버를 중심으로 언급이 되면서 이게 크게 언급이 되면서 일파만파 상황이 이제 빚어지기도 했죠. 그리고요, 그 후에 문다혜가 이혼 후에도 한동안 청와대에 거주했다라는 사실이 또 알려지면서 이것 또한 논란이 됐는데 신기하게도 잠시 이렇게 떠들다가 맙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국민의힘에서도 더 이상 이렇게 문제 삼지 않았고 우리 언론도 뭐 몇 번 떠들다가는 그냥 쑥 이렇게 사그러들었죠. 김건희 여사라든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행했던 그런 태도가 아니었어요. 언론이. 그때는 뭐 지금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끝장을 보자는 식이잖아요. 근데 여기 문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하고 그냥 사그러집니다. 그거 없어져요. 그냥. 아무튼요. 청와대에 거주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불합리한 거죠. 이거 아빠 찬스라고 볼 수 있고요. 문재인이 이
평소 주장했던 바와는 모순된 그런 이기적인 행위였죠. 자, 문다혜는요, 자녀와 함께 청와대에서 약 1년간 거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것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통령 관저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다라는 지적을 받았고요. 청와대는 그 당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들의 관사 사용 관례를 벗어난 예외적인 사례로 논란이 계속되었었죠. 자, 아무튼요, 문다혜는 전 대통령의 딸로서 그리고 정치적 행보와 사생활로 인해 끊임없는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특히 학력 문제, 태국 이주 이 배경, 과정, 이유, 전 남편의 취업 특혜 의혹, 그리고 특히 전 남편의 정체 도대체 알려진 게 없습니다. 이혼과 청와대 거주 등은 대중의 이목을 끌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문다혜가 최근에 이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다시 한번 대중의 화제 중심에 지금 떠올랐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 열린 거죠. 이거를 국민의힘이라든가 여권에서 받아쳐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너무도 미흡해요. 국민의힘에서 공격수들이 나서서 이걸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번 그 재보궐선거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텐데 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안 해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아무튼요, 이번 사건, 음주 사건은 문다혜 개인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해서 이걸 마중물로 만들었어요. 계속해서 저들의 본진을 틀 수 있도록 공격에 고삐를 쥐어야 됩니다. 자, 앞으로 경찰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정말 귀추가 주목되지 않습니까? 자, 문제는 파면 팔수록 정말 미스테리한 인물이다. 너무도 의혹이 많은 집안이에요, 여기는. 그리고요, 예전에 이 부산 외국어 고등학교 다닐 때요,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부모를 이렇게 학교에 오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원래는 엄마가 가야 되는데 보통 그럴 경우에는 문재인이 갔다 하더라고요. 자, 그것만 보더라도 그 집안이 벌써 뭐 잘못됐잖아요. 관계가 다. 자, 이만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